일단 물질의 종류를 갖다가 보시게 될 건데, 우리는 얘네들을 일단 고체 상태에서의 아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고체 상태에서의 아이들의 종류를 갖다가 나누게 되는 건데, 일단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되느냐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라고 하는 아이들은 좀 아까도 우리가 했었던 얘기기는 하긴 합니다만, 양성자 수하고 무슨 수가 같게 나와 있을 거고요. 전자 수가 같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전자라고 하는 아이들은 일정한 규칙대로 전자 껍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를 놓고, 두 개를 놓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를 놓고, 8개를 놓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놓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도 하지만 무슨 표현을 쓰기도 하느냐 하면 최외곽에 있는 전자라는 표현도 써요. 가장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를 갖다가 우리는 최외곽 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최외곽 전자 중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을 무슨 전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원자가 전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 가장 바깥 껍질이 있는데, 저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한 줄로보다는 이런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은 뭐 하는 영역이냐면, 얘가 만약에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최외곽에 있는 전자 중에 하나가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 왜?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어떤 거였고? 작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이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 영역에 갔을 때는 얘로부터는 이미 뭐 한 거야? 탈출을 한 거예요. 그지? 이 원자는 여기까지가 이 원자야. 그런데 그 이 원자에 있는 이 전자가 바깥쪽으로 튀어나간 거라니까. 튀어나가가지고 저희가 되면 얘네들 여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저 원자에 속한 상태야, 속하지 않은 상태야?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전도띠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여기를 가지고서는 그 금속 전체를 갖다가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이 전자를 우린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냐면 자유전자야 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되는 거고, 이러한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유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 다닐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란 얘기죠. 이 자유전자가 바로 무엇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걸 거고요. 전도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원자와 그 다음에 자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질들을 나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누는 게 도체와 그 다음에 절연체를 여러분들은 부도체라고도 배웁니다. 절연체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할 이야기는 반도체가 될 거예요. 자, 이 도체들의 경우에는 어떠하냐 하면, 도체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튀어나가 있는 자유전자의 수가 어떤 아이들이겠어요? 자유전자의 수가 매우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애들인 거야. 원자과 전자수가 많아, 적어? 적어. 원자과 전자수가 적으니까 얘네들은 이 원자과 전자수를 없애버리고 싶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원자과 전자들이 대부분이 뭐가 돼버린 거겠어요? 자유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바깥 껍질은 거의 전자가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최외곽의 껍질은 어떻게 되어 있다? 비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는 거야. 그 가장 바깥에 있는 애들이 다 튀어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걸 테니까.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자유전자가 되게 많은 상태를 우리는 도체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래서 도체는 이 자유전자가 되게 많으니까
전기가 어떻게 흐를 거예요? 전기가 되게 잘 흐른다 라는 표현을 써요. 야, 전기가 잘 흐르면 저항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전기가 잘 흐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전기 저항이 어떻다? 작다 라는 표현을 갖다 쓴다고 해서 전류가 되게 잘 흐르는 거야. 왜냐하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가 잘 흐른다라는 얘기는 방해를 적게 해야 되는 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저항이 작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러한 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고요? 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것도 있어요.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은이나 금 이러한 것들은 도체에 속해요. 그래서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에 잘 쓰이냐면 전선을 만드는 데 쓰이죠. 그치? 구리 도선. 그런데 솔직히 구리보다 알루미늄이나 은이 저항이 더 작다? 그런데 왜 알루미늄이랑 은으로 도선 안 만들고 구리로 만들겠어? 비싸서. 비싸서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비싸서예요. 아무튼 이러한 도체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연체, 부도체라고 하는 애들은 전기가 통하는 애들이야, 안 통하는 애들이야?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화 운반을 거의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전기가 잘 안 통해. 이 얘기는 전하를 운반할 입자가 거의 없어. 그런데 그 전하를 운반할 입자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겠어요?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가기가 쉽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가기가 어려워. 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가 어마무시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봐봐. 거의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그럼 전자들은 그냥 원래 자기의 자리를 뭐 하고 있겠어요? 지키고 앉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최외곽의 껍질이 어떻게 되어 있다? 채워져 있다. 채워져 있어요. 거의 나가지 못했으니까. 나가려면 에너지를 어마무시하게 흡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못 나가고 그냥 잘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껍질은 다들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저항이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저항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에 속하는 것들이 바로 뭐가 있을 거냐면 고무라던가 그 다음에 유리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아까 구리로 도선 만든다고 그랬지. 전기 도선. 그런데 걔네들 우리가 손으로 잡으면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지? 뭘 놀래요? 죽을 수 있어요. 감전사 하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으려고 그 바깥에 뭐를 씌워놓은 거야? 피복. 전선 피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이렇게 바깥쪽에 까만색 혹은 뭐 이런 걸로 있는 거, 그치? 그래서 이런 고무 같은 걸로는 전선 피복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에 껍질을 만드는 거고, 얘는 뭐를 만드는 거고, 도선 자체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할 거야. 절연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황 가설한 얘기예요. 내가 잘 통하게 할지 아니면 잘 안 통하게 할지를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을 변화시키면 얘네들의 전도도가 뭐 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변화를 할 거다. 전기 전도도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의 수가 변화가 된다? 자유전자의 수가 변화가 될 거다. 도대체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온도도 될 수 있고 압력도 될 수 있고 화학 물질 같은 것들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멍한 눈으로 보고 있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시는 것은 이 온도에 의한 것을 갖다가 많이 배우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이라던가 화학물질 이런 거에 의해서도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전기 전도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자를 잘 읽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뭐 하기도 어렵고 얻기도 좀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구성을 하는 주요 성분으로 따지는 것은 몇 족 원소들이냐면 14족 원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4족 원소 보시게 되면 1주기에는 14족 없고요. 2주기에 14족 원소 누구 있고? 탄소, 그 다음에 3주기에 규소 있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뭐 있냐면 저마늄 있습니다. 저마늄이 게르마늄이에요. 근데 저마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규소는 우리가 그냥 규소라고도 하는데 쟤네들은 그냥 통칭으로 하면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에 해당하는 거고요. 탄소는 탄소야. 근데 이러한 아이들이 일단 주요 성분이 될 건데 여기에서 탄소는 집어넣지 않아요. 왜냐면 탄소의 경우에는 껍질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유전자를 만들려면 얘를 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껍질이 2개밖에 없으면 원자핵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럼 전자를 떼기가 어떻겠어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가장 최외곽이 전자 껍질이 몇 개니까? 전자 껍질이 2개야. 그래서 원자핵과의 인력이 어때? 원자핵과의 인력이 강해. 그러니까 얘네들 자유전자 만들기 쉬워, 어려워? 자유전자 만들기 힘들어. 그래서 탄소를 가지고서는 탄소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부분은 규소하고 저마늄, 실리콘과 그 다음에 게르마늄을 가지고서는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14족 원소들은 우리 앞에서도 공유 결합할 때 얘기했잖아. 이온 결합할 때. 쟤네들은 전자를 얻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하기도 힘들어? 잃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잃기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겠지. 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니까. 자유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봐봐. 자유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가야 돼요.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흡수하려면 온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겠어요? 높이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으로 나가야지 자유전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네들이 전기가 잘 통하려면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유전자수를 어떻게 해야 돼? 많게 해야 돼. 많게 하려면 쟤네들이 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즉 온도가 어떨수록이겠어요?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그 온도를 높으면 쟤네들이 운동에너지가 커지잖아. 그 커진 걸로 바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튀어 나갈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 그러니까 되시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유전자의 수가 많아지게 될 거야. 그래서 아까 그렸었던 그래프 생각나시죠? 가로축이 온도예요. 세로축이 전기 전도도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온도가 낮을 때에는 전기 전도도가 되게 낮다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커지는 거야. 뭐 이 그래프도 세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도가 커져. 그럼 이걸 갖다가 또 다른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볼게. 온도에 따라서 이번에는 저항을 가지고 그려볼게요. 그럼 저항은 전기 전도도하고 어떤 관계야? 서로 역수의 관계가 되겠지. 그렇죠? 음해상관관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저항이 되게 컸겠지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저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그래프로도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의 주요 성분이 이런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로만 이루어지면 어떨까를 본 거지. 그래서 얘네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무슨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순수 반도체입니다.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아이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했었는데요. 하나만 이제 가지고 할게요. 규소가 있으면 규소는 최외곽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규소가 와서 이 자리를 채우죠. 또 다른 규소가 와서 이 자리를 또 뭐 할 거야? 채울 거고 또 다른 규소가 와서 채우고 또 다른 규소가 와서 채울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규소가 가지고 있는 이 8개의 전자들은 이미 공유결합에 참여를 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결합은 원자끼리 겁나 강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공유결합은 강하니까 얘네들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 안 움직여. 얘네 지금 겁나 어떤 상태야? 안정한 상태야. 아르곤의 전자 배치 가지고서 되게 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걸 얘네가 허락을 하겠어? 절대 허락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순수 반도체의 경우에는 순수 반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모두 뭐에 참여를 해버려요? 공유 결합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될, 즉 전하를 운반할 입자가 있어요, 없어요?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입자가 없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도 전기가 통할 기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뭐를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야. 순수하면 안 되겠다. 뭔가 불순물을 집어넣자.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쟤네들의 전기적인 성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자꾸 전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정 조건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를 변화시킨다. 무슨 성질을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전기적인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야.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능력치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걸 우리 뭐 한다라고 그랬었어요? 도핑. 그래서 불순물을 집어넣는 현상을 우리는 도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핑을 해서 제 전기적인 성질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P형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N형 반도체가 있어요. P형 반도체는 아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파지티브 아니면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었어요. 얘네들은 약간 실제로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진 않아. 플러스 같은 거야. 플러스 같다는 얘기는 전자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전자를 끌어들이려고 할 거야. 왜? 플러스는 전자를 끌어당기잖아요. 그쵸? P형 반도체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던 거니까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P형 반도체면 얘네들은 뭐가 많냐 하면 양이 많다라는 얘기야. 플러스가. 양이 음보다 많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양인데 양 뒤에 뭐가 붙어야 돼? 공이 붙을 거예요. 플러스를 끼는 것 같은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 양공이 바로 누구를 갖다가 끌어당길 거야? 전자를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자유전자의 수보다 더 어떻다라고 하는 거. 많은 아이들을 우리는 P형 반도체라고 할 거라는 얘기가 될 거야. 되겠어? 왜 얘가 구멍이 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규소가 있었던 자리에서 규소를 껴볼게. 그럼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규소들이 둘러싸여 있을까 아이가? 그러면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아이가 전자들을 갖다가 4개를 다 갖고 들어가면은 안정적일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아까 순수 반도체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있어야 돼. 구멍. 전자가 없는 구멍이. 그러려면 얘는 전자 몇 개만 갖고 있어야 되겠어? 최외곽에 3개만 갖고 있어야 돼. 요 자리를 비워놓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 전자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야지 내가 안정해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얘는 최외곽에 전자가 3개가 있는 아이가 들어가게 되더라. 붕소 같은 아이들이 들어갈 거란 얘기죠. 즉 몇 쪽 원소가 들어갈 거예요? 13족 원소가 들어갈 거예요. 13족 원소가 들어가서 여기에 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양공을 만들어 놓은 거야. 실제로 양공은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움직인다라고 치게 되면 양공은 플러스니까 무슨 극을 향해서 이동을 하겠어요?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얘네들은 플러스 극에서 무슨 극을 향해서 이동을 할 것이다.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가 되시겠어요? 되겠어요? 뭐 되게 자세한 것까지는 사실 1학년 과정에서 뭐 더 자세하게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여기가 될까요? 자, 그러면 N형 반도체는 어떤 것을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느냐? 얘네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겠죠? N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벌써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가 많은 거야? 마이너스가 많은 거야. 음에 해당하는 것은 양이 있고 음이 있어요. 양이고 얘가 뭐예요? 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더 많은 거야? 자유전자의 수가 뭐의 수보다 많은 거야? 양공의 수보다 많습니다. 물론 양공이라는 표현 자체도 안 배우실 수도 있기는 해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주로 전하를 운반하는 입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자유전자는 무슨 극을 향해서 가겠어요?
플러스 극.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얘네들은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이동을 하는 아이들이 되는 걸 거야. 그러려면은 남아도는 전자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남아도는 전자가 많다는 얘기는 아까 순수 반도체에 있었던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를 다 뭐하고도 채우고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남아도는 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 들어가는 아이는 최외곽의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5개. 즉 몇 족 원소가 들어가는 거야? 15족 원소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15족 원소가 들어가서 여기에 뭐가 보통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요 아이는 우리가 남아도는 전자잖아요. 그래서 잉여 전자예요. 그러니까 자유전자처럼 쓰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N형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반도체가 있다? P형 반도체가 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서 들어가는 아이들이 몇 쪽 원소들인지를 잘 체킹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반도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 불순물 반도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반도체의 이용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세 가지? 뭐 크게 두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하나는 다이오드. 그 다음에 하나는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하나가 직접 회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밑에서부터 그냥 갈게요. 별 얘기가 아닌 것들부터. 직접 회로는 반도체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다양한 반도체들을 그냥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되게 작은데 반도체들 사이의 거리가 되게 어떻겠어요? 좁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전달을 하기가 어떻게 해서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정보 전달이 되게 빠르다라고 하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아이는 두 가지의 작용을 합니다. 얘는 증폭작용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요. 증폭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나 전압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세히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말하자면 전류를 0.1A였던 걸 걔를 갖다가 100A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의 빛이 거의 없어져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 되게 밝게 확 빛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증폭작용이고, 그게 되게 극단적으로 일어나면 불을 껐다가 켰다가 돼버리는 거겠지. 그래서 증폭작용 혹은 무슨 작용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스위치 작용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돼요. 얘네들은 대부분의 전기 제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인데요. 트랜지스터는요, 제가 하나만 더 플러스해서 하면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3개의 불순물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 반도체 3개가 이렇게 묶여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애들끼리 묶어 놓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쵸? 다른 애들끼리 접하게. 여기가 P면 여기는 N, 그럼 여기는 P. 여기가 N이면 여기는 P, 여기는 N. 그래서 PNP형, NPN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상관없고 뭐 3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오드라고 하는 아이는 2개의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차피 종류는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무슨 반도체와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P형 반도체 쪽에 무슨 극을 갖다 넣어야 되겠고, 플러스 극, N형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 극이어야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뭐 저항이 있든 전구가 있든 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끼워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우리가 순방향 전압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방향 전압은 P형 반도체를 무슨 극 쪽에? 플러스 극 쪽에, N형 반도체를 무슨 극 쪽에다가? 마이너스 극 쪽에다 연결시키면 순방향 전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류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른다고 그랬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에요, 이게.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이렇게 가요. 가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봐봐. 플러스 극이야. 플러스 극에서 가요. 가는데 여기를 통과해 못해? 못해요. 전기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전기가 흐르지 못한다 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역방향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순방향
방향, 역방향이라는 표현을 배우셨으면 하시면 되고 안 배우셨으면 그냥 P형 반도체 무승극에다가 플러스극, N형 반도체 마이너스극에다 연결해야 얘네들이 전기가 잘 통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 얘를 통과하려면 전류는 무조건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통과를 할 거라는 얘기야. 거꾸로는 통과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전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의 이제 역할은 바로 무슨 작용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정류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류작용은 전류를 무슨 방향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있어야 되는 애들은 다들 저 콘센트에다가 연결하는 애들이었잖아요. 콘센트에 연결하는 애들은 전류가 이렇게 계속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치? 바뀌지만 나는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오드들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발광 다이오드가 있죠. 발광 다이오드, 뭐 유기발광 다이오드 다 뭐 저기 해요. 자,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아이는 빛을 발할 거란 얘기예요. 뭐를 연결해주면? 전기를 흘려주면.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되는 아이들인 거겠어요? 빛 에너지로 이제 나오는 아이들을 발광 다이오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런데 뭐 유기발광 다이오드도 뭐 비슷한데요.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뭐 걔네들 자체가 빛을 내는 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건 그냥 거기 학교에서 만약에 하시는 거면 하시는 거에 나와 있는 설명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스 해가지고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셨으면 하시고 안 하셨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만드는 거고 광 다이오드는 반대예요. 무슨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주면 뭐를 흐르게 해주는 거겠어요?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것이 광 다이오드예요. 발광은 발해야 돼. 뭐가? 빛을 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네들은 빛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광 다이오드는 그거에 거꾸로다 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의 종류라고 하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뭐 걔네들을 이용한 물질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저런 발광 다이오드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도 볼 수 있어요. 자동차들 같은 거에 이렇게 뒤에 등 있죠. 브레이크 같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이렇게 막 박혀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다 발광 다이오드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이제 휘어지는 애들 뭐 되게 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것이고 뭐 물질들의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학교에서 하신 정도로만 암기하시면 되겠고 문제들 풀어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배운 거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여기까지 진도가 만약에 안 나가셨으면 나간 다음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신 정도로만 문제 푸시면 돼요. 됐어요? 그렇게 하셔서 얘네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